이거 볼래? 먹을까? 먹을까? 안녕? 안녕하세요, 릴리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도 과일 좋아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아프고 나서는 이 먹을 것들을 조금 가리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알게 된 이제 과일의 특성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 과일도요,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이 있고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이 있더라고요. 이제 안병동에 가면 이 도서관 같은 곳이 있어요. 우리 이제 환우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책을 빌릴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암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갔으면 해서 그런 이제 많은 서적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정보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들을 보니까 약간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과일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위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좋은 과일들 또는 이건 좀 피해주세요 하는 과일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긴 해요. 뭐였냐면 첫 번째가 사과였어요. 이 사과가 따뜻한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해요. 그리고 제일 우리가 무난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. 왜냐면 마트 같은 데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사과잖아요.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위가 약하고 소화가 좀 안 되거나 또 몸이 차가운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양배추 즙을 낼 때 이 사과를 넣어서 같이 갈아서 마시기도 합니다.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껍질째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그냥 껍질을 까서 먹는 것보다는 이 껍질채로 그냥 먹으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껍질을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입안에 남아있는 그게 너무 싫어서. 그래서 이제 주로 갈아 마실 때 껍질채 넣어서 이제 갈아 마시긴 하는데 이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많다고 해요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되게 좋은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과는 될 수 있으면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에 늘 냉장고에 보면 사과가 있거든요.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전 뭐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간식으로 먹어요. 그냥 도시락통에 사과 깎아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운동 끝나고 하나씩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타잖아요. 이 말들이 또 사과를 또 잘 먹어요. 그래서 말 한 입, 나도 한 입 이렇게 사과를 좀 즐겨 먹는 편이긴 합니다. 여러분들도 사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과 첫 번째 추천을 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복숭아예요. 사실은 복숭아는 알러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복숭아 껍질 때문에 이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복숭아 알러지가 없어요. 펙틴이라는 성분이 이 복숭아에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장 환경을 조금 개선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제 복숭아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거담제 만드는 그런 재료로도 쓰인다고 해요. 우리 감기 걸리고 기침 많이 하고 가래 같은 거 끼면 이 거담제 드시잖아요. 그 거담제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는데 이거 말고도 기력이 좀 떨어진다 또는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복숭아를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입맛도 돌아오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항암이 깊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복숭아 드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세 번째, 지금은 철이 아니긴 한데 귤. 제가 한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또 일 때문에 제주도에 몇 달 있다 왔는데 그때 귤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. 지금은 이제 귤 아니고 요 이제 미니 한라봉 보이시나요? 굉장히 귀엽죠. 이런 미니 한라봉을 지금 대신 먹고 있는데 이 귤이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. 감기 걸리기 싫어서 저는 귤을 그냥 제주도에선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맛이 있기도 하고 좀 까먹는 게 귀찮긴 하지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또 올려줍니다. 고혈압
있으신 분들, 그리고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,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이 귤이라는 과일이 이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귤을 먹다 보면 귤에 붙어 있는 하얀 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아마 다 떼고 드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떼는 거 귀찮아서 그냥 먹어요. 근데 그 실 같은 걸 귤락이라고 하는데 그 귤락에 식이섬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. 그거 떼지 말고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. 이렇게 따뜻한 과일 같은 경우 세 가지, 사과, 복숭아, 귤, 이렇게 세 가지 추천을 해드렸는데, 네, 이제 이번에는 차가운 과일, 차가운 성분을 가진 과일, 특히 환자분들, 위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피했으면 하는 과일이에요. 이 과일 같은 경우 차가운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위장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.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과일이에요. 어떤 과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, 첫 번째, 여름에 많이 먹죠. 수박. 수박이 정말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답니다. 저는 그것도 모르고 초반에 이게 이제 씹히는 것도 없고 부드러우니까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근데 꼭 수박만 먹으면 탈이 났었어요. 그 이유가 이 수박이 차가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참외. 다 여름에 많이 먹는 것들이죠. 참외, 그 다음에 멜론. 이 박과 종류라고 하죠. 이 박, 수박, 참외, 멜론, 이런 애들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. 배탈이 날 수 있고 소화불량이 생기니까 안 드시는 게 좋은데, 난 정말 이게 먹고 싶어, 꼭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수박이나 참외, 멜론 말고 조금 실온에서 냅뒀다가 냉기를 뺀 후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이렇게 정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과일들인데, 이 과일에도 차가운 성분의 과일이 있고 또 따뜻한 성분의 과일이 있고 이런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, 어쨌든 제가 먹어보니까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수박도 좋아하고 참외도 좋아하지만 이것들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증상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. 저는 평소에도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박 종류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요즘에는 이제 사과나 이제 귤이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니 한라봉을 대신 먹고 있긴 한데, 복숭아는 저는 알러지는 없는데 사실 복숭아는 잘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이런 한라봉이나 이제 사과 같은 거,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이렇게 철 되면 몸에 좋은 과일들, 또 이제 제철 과일, 제철 음식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.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. 따뜻한 과일들은 꼭 섭취를 하셔서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과일 어떤 거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